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이씨, 가만히 생각하니까 월요일인 줄 알았네. 아씨, 착각했습니다, 착각. 어, 이제 부산도 좀 더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새벽에는 열대야는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좀, 잠은 좀 편안하게 잤거든요. 어, 오늘도 제가 그래. 제목은 똑같이 했습니다. 투입니다, 투. 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는 확실히 어떻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경찰국 관련해서는 우리 토끼 형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설에 이제 딱 그게 보입니다. 근데 역시 중앙일보는 역시 기계적인 중립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빨갱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앵커부터 해가지고 기자들 다.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그 빨갱이에 의해서 심하게 점령된 곳이 MBC하고 JTBC 같아요. 가끔씩 보면 YTN보다 더 한 것 같더라고요. MBN이나 YTN보다. 뭐 MBN도 어차피 저기 빨갱이 방송국입니다. YTN도 마찬가지고. 동아일보 어제는 분명히 대놓고 경찰 편을 들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반발짝 정도는 물러서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반발짝 정도.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사설을 볼 거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기 급박하게 오늘 돌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별로 하는 거 없이 보이다가 뭔가 딱 시작이 되면 정광석화라니까요. 정광석화. 오늘 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좀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 그래, 이게 조금 전에 나온 건데. 그 권성동 저 휴대폰에 이제 우리 토끼 형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에 찍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왜 저런 문자를 보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토끼 형이 그러니까 뭐 집에서 빼고 출근을 해가지고 딱 용산 집무실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하고나 이런 어떤 자리에서 하는 발언이라든가 행동들은 모든 게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문자를 보내면 그 카메라에 찍힐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뭐겠습니까? 그래 버리면은 당 대표가 바뀌니 뭐 우리 당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총진이나 당 대표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 이 의도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지금 경찰을 조지고 있잖아요. 경찰한테 빨리 이준석이 잡아 넣어라. 그리고 이거는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1차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중동을 향한 경고. 조중동을 향한 경고죠, 경고. 쏘기는 이거죠. 이 개새끼들, 너희들 어차피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저 패널도 불러다 놓고 또 저기 빨갱이 새끼들하고 다 불러다 놓고 또 나 물고 씹고 뜯을까 뿐이 알고는 있다, 씨발람들아. 그 한번 열심히 한번 씹어봐, 이걸로도.
너희들도 곧 뒤질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딱 그 메시지, 그 메시지. 아, 참말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여도입니다, 두 가지여도. 경찰을 향해서 어차피 다 증거도 다 드러났는데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잡아 넣어라. 아니면 너희들 진짜 다 뒤진다. 이거고, 조중동을 향한 경고죠, 경고. 너희들이 이준석이 뒷배라는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새끼들아. 또 이걸로 가지고 열심히 물고 싶고 뜯을 건데, 그래, 열심히 한번 물고 싶고 뜯어봐.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질 거니까. 이게 두 번째 경고죠, 두 번째 경고. 하여튼. 그리고, 이게 또 나왔어요.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속 나오는 거는 애초에 우리 토끼 형이 대선 때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기 권력 비리 수사를 갖다가 엄청 오래 했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내부가 그 흔히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썩었는지도 알고, 저 뭡니까, 그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자금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탁을 하는지 그 루트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특수통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어떤 형태로 흘러간다는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전부터 딱 집권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지해야지 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복현이를 바로 금감원장에 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업은행하고 SC제일은행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은행, 아마 이게 이금융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일단 자금 규모가 최소한 수십조가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십조. 하나 터지면 은행 하나 있으면 뭐 11조는 기본이니까.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전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규모도 뭐 한번 터지면 조 단위로 터지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은행에서 말하듯이 뭐 자기들은 뭐 몰랐다, 아니면 뭐 정상적인 그런 줄 알았다, 이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처음에 신한하고 우리 은행에서만 터졌을 때 이걸로 끝이 났으면, 그래, 뭐 그냥 좀 약간의 이제 좀 이 내부의 어떤 은행 내부의 그 감시망이 조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됐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시중은행 전체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복현이가 그냥 이걸 자꾸 계속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도 투입하고 막 국정원도 막 투입하고 해가지고, 그 얘기는 국정원이 투입되고 검사가 투입되고 다 이런다는 얘기는 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 가지고 중국의 권력자들한테 일부 들어가고,
다시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간 거는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정권의 모든 비리, 펀드 사기, 뭐 중국과의 그 태양광 거래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광 거래하면서 패널 사오면서 그때 어쨌든 예산이 100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고 사오고 리베이트 받고 다시 이거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대로 굴린 거 맞아요. 이 줄기가 빨갱이들을 완벽하게 돌려낼 수 있는 키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 자 끌어올리다 이 줄기 끌어올리면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고 또 다른 줄기 나오고 막 해가지고 다 엮일 거예요 아마. 모든 빨갱이 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적폐 세력들이 다 엮여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계좌 추적하고 막 이 자금 흐름 추적하다가 어떤 계좌로 흘러가고 어떤 계좌로 흘러가고 막 이 딱 나올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저 빨갱이 새끼들 도둑 나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쭉 뭐 위에 건 뭐 특별하게 읽을 건 없고 여기 보시면 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가 최근 1년간 이루어졌다는 예 보시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감시를 강화해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전 은행이 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은행은 내부에 보면 뭐 은행의 외환거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노. 이거는 은행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전산망만큼은 촘촘히 엮여 있잖아요. 특히 금융 관련해서. 아니, 막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하루에 만약에 그 현찰을 1,000만 원 이상을 만약에 인출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 제가 알기로 금감원인가로 다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나라에서 아니 수천억 아니 뭐 조 단위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모든 은행이 그냥 몰랐다고? 정상거래인 줄 알았다고? 정부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감시 강화를 주문했는데 이 유시민이 그 십새끼도 아마 여기 관련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 십새끼 이거 진짜 이게 돌입 나는 이 새끼 이거 내
아,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 새끼가 제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2013년 봄부터 2017년 봄까지 만 4년 동안 매달 만 원씩 노무현 재단에다가 씨발 기부를 했잖아요, 제가. 기부한 돈, 이 씹새끼가 다 착복했을 거 아니야. 이 족 같은 새끼가. 아, 나 진짜 그만 생각하면 진짜 열불이 터져가지고. 아, 그런 노무현 같은 그 개새끼한테 내가, 아, 씨발. 아, 진짜. 아, 또 욕 나오네. 은행은 내부에 상시 감시반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는 등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그러나 의심 거래 보고가 제대로 되고 송금이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의 은행은 거래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회사가 뭐 조 단위로 뭐 외환 거래하고 하는 거야 뭐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 뭡니까 대구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런 거래 실적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뭐 수천을 갖다가 외환 거래를 한다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라 생각했다고? 이런 및 말도 되도 않는 에이 씨발놈들 다 뒤졌어 이 개새끼들. 그리고 어제 그래 뭐 대정부질 뭐 박bun계가 어제 그렇게 부끄럽게 박살이 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와, 그러니까 진짜 이거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버러지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버러지들을 물고 빠는 것들은 또 뭐야?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 수십 년을 갖다가 아이고 아유 한심해서 그리고 5월달에 그 고민정이 그 이상으로 아마 이것도 지금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SBS 영상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 17분짜리 17분 몇 초짜리 이 영상이 어제 그러니까 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한 110만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딱 영상 올라온 지 7시간 만에. 제가 저기 퇴근하기 전에 아까 한 5시쯤인가 들어가서 잠깐 봤더니 200만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채널, 다른 방송사 채널에서 올라온 것까지 다 치면 지금 벌써 거의 한 최소 350만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중복도 있을 겁니다만은 참 아무튼 그 토끼 형이 혼자서 두들기 맞으면서 그렇게 뭐야 박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에이씨 우리 보스를 갖다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방어를 해주고 있죠. 참말로. 이것들이 지금 박bun계는 이 처음에 이 새끼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살나고 나니까 얘들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박bun계를 내세워가지고 그래도 그렇겠죠. 아, 행님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중에서는 제일 똑똑하잖아. 씨발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 행님이 좀 나서가지고 좀 저 한동훈이 좀 뚜갑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박bun계는 또 자기가 뭐 이제 가오 잡는다고 또 걱정마 동생들. 그래도 내가 얼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정도는 뭐 그냥 네, 한 주먹감이지. 그래서 호기롭게 이제 나섰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예 그냥 역량 차이가 너무 어마무시하다는 게 여기서 표가 나는 거죠. 뭐냐면 박범계는 단단히 준비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도 이제 그 한동훈을 갖다가 좀 조져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답변하겠지.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또 취해야지. 막 이거 머릿속에서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도 쪽팔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법무부 장관 했는데. 그런데 박살이 나버리잖아. 박살이. 이게 진짜 차이가 어마무시하다고. 진짜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재와 그냥 비교 편하게 호날두와 조기 축구의 스트라이크의 차이죠. 그러니까 박범계는 준비를 어마무시하게 했고, 한동훈은 물론 어느 정도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답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범계는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봤고, 한동훈이는 어느 정도는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O성이었죠. KO성. 그냥 KO패.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이거는 그 어떤 노력이나 뭘로도 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오늘 또 뭡니까 우리 토끼 형한테 업무 보고하고 나서 또 뭐 인천 기자실에서 또 기자들하고 한 30분 넘게 또 농담 따먹게 하고 하더만. 아주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저 빨갱이들이나 이 언론의 어떤 뭐 공작질이나 온갖 분탕질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저도 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요즘에 계속 이제 종편하고 막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저 빨갱이 있는 놈들 나와가지고 아니면 또 그래 뭐 보수라고 하는 것들 나와가지고 또 개소리쳐 씹으면 순간적으로는 좀 열이 받긴 해요.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순간적으로 웃겠다가 참자. 어차피 저것들 곧 다 돌아갈 거다. 삭히는 거죠. 삭히는 거.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한동훈의 표정과 이상민의 대응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런 것만 가지고 물고 짚고 뜯고 있잖아요. 야당이고 뭐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핵심은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약간의 여흥을 제공하는 놀이 어떤 그런 그 정도인데 핵심은 그러니까 이복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라니까. 근데 이 새끼들도 그거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 별로 뭐
어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이 건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진짜 핵심은 지금 자기도 신경을 못 쓰고 있어. 아마 그런 기사가 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새끼들은. 왜냐? 이걸로 씨발 계속 쳐주고 있다 보니까. 불쌍한 새끼들. 곧 뒤질 거야, 이 씨발놈들아. 그리고 어제 그래 뭐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 뭡니까 하태경이가 물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사가 승인했다. 그 판문점에서 그 저기 그 올라가는 거 뭐 그렇게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을 할 때 강제 북송인 걸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 강제 북송인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까지 일반적인 북송인 줄 알고 승인을 했던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붕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오늘 이제 권영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뭐랄까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게 이제 그 근본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이종섭이죠. 이 양반도 이제 어제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하태경이가 물으면 그 얘기 바로 자기가 그냥 그래 유엔사가 승인을 한 거는 맞는데 그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냥 인원하고 뭐 간단하게만 약식으로만 적혀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전과 같은 일반적인 북송인 걸로 생각해서 승인을 했던 거였다. 나중에 강제 북송인 걸 알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이 정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은 뭐 강직하고 이런 거는 뭐 모르겠는데 어차피 토끼형이 선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대신에 이런 답변하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확실히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어제도 그 대통령실 쪽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실력이 있고 뭐고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만나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조금 미숙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역시 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안철수는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고 또 나중에 다음 대권을 진짜 생각을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경찰국 얘기를 해야 돼. 경찰국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집단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내야죠. 아니 다른 걸 몰라도 권성동이는 그래도 뭐 대표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보면 가장 현안이지 않습니까? 시급한 현안.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새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 이게 바로 안철수는 조직의 지도자감은 절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놈이 진짜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인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듭니까, 여러분? 아니, 안철수뿐만 아니고 뭐 원희룡이나 오세훈이나 지금 그런 데고 있는 놈들
그런 인간들이 과연 지구 같은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 벌써 겁먹고, 저기, 이명박이가 그랬잖아. 바로, 씨발, 북악산에 올라가지고, 뭡니까, 임의 침묵입니까, 그 노래? 그 노래를 불렀다고. 언론에 쓰고 뭐고 이렇게 떠들면, 당연히 이런 새끼 같으면은, 당연히 바로 또 사과를 하게 돼요. 사과를 하는 순간, 그냥 증거 끝나는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된 게 있으면, 항상, 그냥, 이렇게 막, 그 언론이고 지랄이고 막, 떠들고 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그냥 브리핑을 해야 돼요. 기사도 불러놓고. 설사, 만약에 지금 같은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이게 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차피 늦었어요. 만약에 경찰국 신설하는 부분이 진짜 뭐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치더라도, 진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사과할 시기는 놓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뭐라고 찍고 까불어도 사과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만약에 경찰국 신설이 진짜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으면 지금 벌써 사과를 했다니까. 그게 바로 역량의 차이예요. 그 근본이 다른 거지.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발 더, 한 껍질 더 벗겨서 이제 보면은, 방금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사태는 예견됐던 거라는 거죠. 경찰을 손봐야 되겠다. 특히 경찰대 나온 놈들을, 경찰대 나온 새끼들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일사천리로 막 이상민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쭉 보세요. 착착착착 손발이 쫙쫙 맞게 돌아가잖아요. 하나서 한덕수 총리도만 나서서 얘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윤희근입니까? 경찰청장 내정자. 결국에는 저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을 누구로 올릴까 했는데 순경 출신을 올릴 거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찰국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왜 윤희근이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지 답이 나왔어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김경수 사면하면 뒷단에는 이게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거니까, 자기가 딱 봐도 이제 이재명이는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충분히 처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 당내에서는 충분히 내가 이제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야당이잖아요, 민주당. 이재명이도 처리가 될 것 분명하니까, 그럼 이재명이가 없으면 저도 뭐 아무도 없잖아. 나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김경수가 3인이 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친노 친문 진영에서 먹히는 인물이잖아. 능력은 뭐 차치하고라도요. 그냥 견제구를 던진 거지.
이 얼마나 참 쪼잔한 새끼입니까? 쪼잔한 새끼. 아유 정말 씨발 하기사 뭐 안철수뿐만이 아니죠. 뭐 다 오세훈이 뭐 원희룡이 뭐 또 누굽니까? 뭐 최재형이 아유 뭐 온갖 쓰레기는 쓰레기들 다 아유 참말로 아유 근데 김치국 마시지 마 이 병신아. 너한테는 기회 안 와 이 병신아. 한심한 새끼. 그 이제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입니다. 그 조중동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이상민 장관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이잖아.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종속이냐?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이잖아요. 가장 핵심. 근데 이 얘기를 거의 아무도 안 하잖아. 오늘 보니까 그 이현종인가 걔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더만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동훈이하고 이현종이가 그나마 소위 보수 쪽에서 나오는 패널 중에 그나마 분위기 파악을 좀 한다고. 물론 그래봐야 한 30% 정도밖에 마음이 안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거라도 씹어 뭐 어디야. 그 정도라도 발언을 하는 아예 그 새끼들이 없으니까 아예. 아니 아침에 제가 채널A 그 뭡니까 저 돌직구 쇼입니까? 거기에 아침에 저기 보니까 저 뭐야 패널 중에 그 여당 쪽에서는 이양수가 그 새끼가 나왔더라고. 이양수 이 새끼가 아마 그래 저기 선대위에서도 활동하고 좀 했나 보던데. 그래 이 저기 어제 그 이상민이 그 쿠데타다 한 거 가지고 이제 앵커가 물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결코 과한 발언이 아니다. 쿠데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제 장관이 했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 하나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 어제 이상민 장관도 얘기했고. 지금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지휘를 하는 총경들이, 서장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분명한 쿠데타에 준하는 불법 행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빨갱이 새끼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뭐라는 게 아니라, 발언이 과했다고. 이게 보수 우파의 실력이에요, 실력.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 우파의 실력이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당연히 씨발 지금 나왔으면 당연히 앵커가 어떻게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절대 과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이런 무장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조직이 상급자인 장관 그리고 대통령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이건 항명이 맞다. 이건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들이 맞다. 결코 이건 자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장관의 발언이 좀 과한 거는 맞다고. 이게 이명박 때, 박근혜 때의 대응 방식이었다고요. 대응 방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부에서도 당연히 또 그렇게 또 흘러가. 그러니까 그래. 빨갱이 새끼들한테 휘둘리면서 그렇게 간첩질이나 하고 살았던 거야. 또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보다도 못하는 새끼들 아니야 그게. 당에서 나왔다는 새끼가. 그런 것들이 친윤이네 뭐네 하면서 저 씨부리고 다니면서 호가호위 그 새끼들이 호가호위 하는 거 아니야. 그 고민정이 그 시장년은 뭐
아니 우리 토끼형 보고 호가호위한다. 아니 호가호위란 말이 쉽게 말해서 어 나를 지켜주는 뒷배가 있어야 있는데 쓰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토끼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권력자잖아. 아니 최고 권력자가 호가호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호가호위란 말은 예를 들면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 하면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토끼형 보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 아니 우리 토끼형이 최고 권력자인데 아니 최고 권력자가 누구 뒷배를 믿고 호가호위를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씹으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한동훈이한테 또 얘기 꺼냈다가는 또 저 밟힐 뻔하니까. 아이고 진짜 한심한 년놈들. 아이고 저 따위 것들이 아이고 국회의원이라시고 배지 달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호가호위 하는 거라니까요. 고민정이나 이런 배지 달았다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새끼들이 호가호위 하는 거라고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국민이라는 이름 팔아가지고 당원들 이름 팔아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개쌍년놈들. 어씨 하여튼 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어제에 이어서 또 경찰이 정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정통이니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왔다. 이때는 어떤 경찰관도 경찰 독립 훼손 주장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통지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고 행안부 통지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경찰이 집단행 동안 명분 없는 일로 당장 멈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 장관의 은행에 자존심 상했다는 경찰이 적지 않다. 최소한 설득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단 어쨌든 우리 토끼형 편에 좀 치우쳐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그냥 보험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 싶은 거죠. 왜냐면 그래 이때까지 그러니까 1년을 지금 물고 싶고 뜯었는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듯이 분명한 건 얘들도 이제 힘에 붙이나 봐. 자기들도 이제 힘에 붙이나 봐.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1년을 다 쏟아부었는데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힘에 붙이는 것 같아. 그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알아채고 아 씨발 진짜 독한 새끼네.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고. 그런 정도 초입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장 먼저 눈치를 챘다는 거죠. 중앙일보는 역시 개소리쳐 씹으려겠습니다. 경찰국 사태로 민생 치안에 공백 생겨서는 안 된다. 일성 경감 경위 집단행동 움직임이 부적절하다. 정부 일방 통행보다 귀 열고 설득 노력을 해라. 양비론 아닙니까, 양비론. 아니 그러니까 귀 열고 설득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안 했다니까, 씨발아. 이렇게 하라고 부추겼다니까. 경찰들 집단 반발하고 그래 그러니까 경찰 내에 빨갱이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다 체크하기 위해서 물론 경찰대를 죽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대는 어차피 표적이었고 그렇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대가 아무리 그래 뭐 자기들이 다 해치문권이 있다지만 동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조직은 그래요. 어떤 집단 그 특정 집단이
그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전횡을 휘두른다고 할 때 얘들만 갖고는 안 돼요.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뭐 일반 그냥 간부 후보생 또 경찰 순경 출신들 이런 놈들이 일정 부분 동조해주는 그게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만 속관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면 얘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빨갱이 분점을 이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막 할 때 이제 그래 열심히 뭐 회의도 하고 다 해봐봐.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오늘 저 나오더만요. 그 어제 그제 그 뭡니까 그 서장회 회의 참석한 56명 중에 40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그럼 나머지 16명은 순경 출신으로 올라간 거, 간부부생 출신으로 올라간 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속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막 씨발 이걸 다 그냥 무작위로 드러내버리면 이것들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같이 이렇게 하게 시키는 거죠. 부추긴 거죠. 그래서 다 지금 얼굴 내밀고 있잖아. 다 얼굴 내밀고 있잖아요. 경감경위까지. 이 새끼들은 어제도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얘기할 그게 되니까. 하여튼 중앙일보는 이 장관의 지적처럼 경찰의 집단 행동은 무적하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특수조직으로 상부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넘어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래놓고 이제 정부가 일반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12.12 구태타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다수 경찰관까지 자극할 수 있다. 은행에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생 치안에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은행에 신중할 필요가 없는 게 갈라치기 열심히 했잖아. 그 특정 집단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상민이가. 이 특정 집단이 경찰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러면 간부부생 출신들 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올라온 애들은 딱 이거 알아듣잖아요. 계속 신호를 주잖아. 이상민이하고 토끼형이 특정 집단, 경찰대 개새끼들, 경찰대 다 속아낼 거야. 그 내부 갈라치기 하는 거 맞아. 그리고 경찰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특히 지난 5년 동안 빨갱이 새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뿔을 졸라게 빨았기 때문에 존나게 빨았거든요. 이러니까 얘들도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판단 못하고 민주당이 그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뒷배가 충분히 떼어줄 수 있다. 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자기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는 자기들도 곧 머지 않았어. 8월이 가기 전에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뼈저리게. 민주당이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동아일보. 한 반보 정도 물렀었어요. 경찰 편만 쭉 들다가 그거보다 전부 대화를 한다. 아니 애초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 우리 토끼 형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니까. 도스태핑은 그런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지시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갖다가 가는데 있어가지고 그 독재 시절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계속 아침에 나와서 계속 얘기 떠들어대면 일단 왜 씨발 뭐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전에 청와대에서처럼 밀실에서 뭔가를 꾸미지는 않는다는 걸 갖다가 어쨌든 그것만큼은 인식을 시킨다고요. 뭐라고 씹어 돌리든 간에. 아직도 이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도어 스태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왜 1층에 기자실을 두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저거들은 도어 스태핑 하면서도 막 계속 조작질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잡아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리고 보시듯이 조중동의 그 온도차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안부 강경 대응도 경찰 추가 집단 행동도 모두 멈추라.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는 것도 불사할 태세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양측을 자극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헬스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쟁이라고 하고 박범계는 경찰 가운데 수사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부추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와 경찰 내부의 반대에도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발단이 됐다. 무리하게, 그러니까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찰국 신설. 정부는 시행령 안에 처리를 미루고 경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딱 나오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핵심을 딱 짚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에 있으면 종속이냐? 무슨 개소리냐? 그래도 조선일보는 핵심을 찔러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안 해. 안 해. 양비론에다가 동아일보는 아예 그냥 거의 경찰편을 들면서 정부가 먼저 잘못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홍가는 뭐 이쪽 저쪽 편도 못 들고 지금 기계적으로 중립을 한다고 하고, 근데 JTBC는 씨발 아주 개판이잖아. 아예 씨발 그냥 빨갱이 편이잖아. 아예 빨갱이 편. 그 내일 사설도 좀 분명히 어차피 내일도 이게 또 사설에 나올 겁니다. 또 내일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아일보가 좀 더 많이 물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물론 내일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정말 재밌어. 정말.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씨발 이거 보면서 사슬을 보면서 분석을 좀 이렇게 씨발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씨발 나머지 저 스피커를 자처하는 새끼들 보세요. 뭐라고 쳐 씨부리나. 그냥 이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논평을 합치고 한다니까. 제대로 된 씨발 비평 없이. 씨발 근데 그런 것들이 돈을 졸라게 잘 벌어. 씨발 한편 생각 솔직히 전화 열받기도 해요. 아니 저런 씨발 뭐 그냥 아니 신문 사설이나 뭐 칼럼이나 갖고 가서 그냥 읽어주는 게 단데, 그리고 그냥 지가 어떤 정확한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비평을 넣지도 않고. 정말 씨발 열받네 진짜.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어제도 뭐 그래 뭐 분장을 했나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보험을 좀 드러나야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홍각인간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것 상태고요. 한번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나서서 서장회의 어제 이제 상사명령에 불복한 거다.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2.12 9.4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고 국민 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묘다 하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김명주가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총리까지 나서서 막 으악 이럴 수는 없으니까 총리는 그냥 좀 부드럽게 뭐 조금 과한 어떤 면이 있었지만은 정확한 의도는 이게 무장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가면서까지 단체 행동을 하는 거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어떤 사태라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냐?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 그거는 의원께서 가르쳐 주시면 좀 세이프겠다. 정말 참말로 그 윤희근이가 이제 더는 국민께 우리 끼치지 말라. 집단 행동 안 된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윤희근이가 경찰청장 후보자로 선택이 됐냐? 딱 그거예요.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전에도 그래도 얘기했듯이 토끼형이 진짜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경찰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대 죽이는 칼자루를 경찰대생한테 쥐어준 거죠. 자, 칼 줄 테니까 네가 이걸로 다 쓸어라. 갈라치기 아닙니까? 갈라치기. 그 경찰대를 조지는데 경찰대생을 올려가지고 칼자루를 쥐어준 거죠. 지금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이상민이가 면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이상민이가 윤희근이 대다 놓고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지금 3계단을 올랐잖아요. 6개월 만에 3계단을 올랐잖아요. 경무관에서 아마 작년 12월 달인가 치안감을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총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상민 장관이 했겠지. 말 잘 듣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토끼 형이 자 칼 툭 던져주면서 네가 이 칼 잡고 쓸어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거죠 이게. 이 새끼 어찌겠습니까 지가. 쥐어진 칼로 썰어야 돼. 지가 살려면. 그 자기도 이제 뭐 어쨌든 뭐 심란하긴 하겠죠. 그 계속 말로 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빨리 썩은 동아줄 놓고 제대로 된 이 지금 튼튼한 동아줄 잡아라.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 어제 인터뷰입니다. 유총경은
공무 위반과 책임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서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기 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주도자와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 구체적 내용은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30일 이에 대해서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경찰국 신설 등이 내일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국가정책이 결정돼 시행을 앞뒀으면 논란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보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다. 주의뷰를 믿고 기다려달라.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와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 한다. 더는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되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달라. 경찰대를 조지는 임무에 발탁된 경찰대생. 정말 잔인하죠, 이거. 이런 걸 보고서도, 아니, 우리 토끼 형을 보고 뭐, 좋자니, 여자니, 뭐, 정치를 모르니, 안 해, 아니, 모르니. 에이씨, 한심한 새끼들. 아직도, 씨발. 아, 그래. 잠깐 또 얘기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유튜브계에서, 진짜, 윤빠돌이가 지금 딱 셋이잖아요. 저하고 서민하고 빨갱이 김갑수 이 세 명 외에는 진정한 윤빠돌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셋 다, 저를 포함해서 셋 다 빨갱이 출신이야, 빨갱이 출신.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소위 보수파라는 것들 중에 아직도 지금이라도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상당히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세 명이 우리 토끼 형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웃기게도 세 명 다 빨갱이 출신이야. 그럼 기본이 이전이 원래가 빨갱이였어, 빨갱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냐면 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보수파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사람 보는 눈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철저하다는 거, 그것들의 방증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수파라고 하지 말라니까. 쪽팔리니까.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놈이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보수파에는. 그러니까 씨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직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고 있는 거지. 한심하기는. 그 이제 이 새끼들도 이제 천지도 모르고 지금 깨춤을 춘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건 계속 언론에서 뜨는 것일 뿐이고요.
과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인원이 과연 진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아까 박범계가 그래 뭐 2만 명을 다 징계해라 하는데 아니 경찰은 솔직히 그 뭐 수사하는 놈들도 2만 명 다 할 필요는 없고 어 총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 경정 그리고 경정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경감, 경위 원망으로 다 잘라비면 되지. 그럼 한 기것씩 다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인원도 많잖아. 14만 명이나 되는데. 14만 명이나 되는데.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정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기 경찰국 신설되면 총경도 인사 다 할 거거든요. 총경은 어차피 그 이상민이가 하니까.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총경들 다 잘라비면 되잖아. 총경들 다 옷 벗기고 경쟁들 말 잘 들을 그러니까 조용한 거 보면 말 들을 것 같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아. 이 분위기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총경 다 잘라비고 얘들 그 올리면 되잖아. 뭐 어려워 샀나 어때? 아니면 검사 같으면은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경찰은 어차피 지금도 너무 비싸잖아. 14만 명이나 되는데 뭐 총경 싹 다 없애비고 지금 현재 총경들 다 15%를 하고 경정으로 있는 놈들 다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감을 올리고 경위를 올리고 물론 주도적으로 이 했던 새끼들 다 잘라비고 그러면 경찰대는 일단 거의 완벽하게 다 싹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대 출신들은 남아있는 경찰대 출신들은 이제 절대 복종 반기를 들었던 요 빨갱이하고 연대하고 있는 빨갱이 시절에 꿀 빨았던 새끼들 싹 다 옷 뺏기고 조용히 있는 경쟁들 그냥 제가 보니까 이것들이 눈치가 존나 빠른 것 같아. 경쟁은 지금 안 지고 있다는 거. 이 새끼들이 신호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씨발 그래 잘됐다. 어차피 저것들 다 잘릴 거니까 내가 총경 달고 세상이 되네. 씨발 정권에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썩은 동아줄 잡고 지금 민주당의 그 169석이라는 그 어섭수를 밀고 지금 이 새끼들도 지금 간땡이가 척 부어가지고 부은 정도가 아니고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식한 새끼들. 그 이런 새끼들, 이런 무식한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다 주게 되면 진짜 지옥이 된다니까요.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무식하니까 씨발 이재명이 그래 그 법학 수사 압수수색 한다고 씨발 129군데나 털었지. 그러니까 어제 박bun계가 또 그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이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래 뭐 국민의힘이나 어디서 나와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제가 했던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경찰들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만약에 뭐 앵커가 이런저런 물어서면 왜 경찰한테 수사권을 이렇게 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어제 박범계가 얘기한 거기다. 130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할 게 아니었다. 그냥 카드사 카드 번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카드사에 협조 공문 보내면 된다. 날짜 지정해가지고 그래 내역서 쫙 뽑아달라고. 그런데 무식하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틀었다. 이런 놈들이 수사권을 가져가지고 진행을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싹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딱 그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게 저 실력 없는 새끼들이 더 계속 꿀을 빨겠다는 거다.
토끼 형이 얘기했듯이 사람을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다. 실력 없는 놈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요 빨갱이 새끼들이다. 빨갱이 새끼들이다. 실력 없는 경찰 새끼들을 한테 권한을 막 주고 뽑아 올려다가 막 승진시켜주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실력 없는 새끼들이 그래 법카 그 압수수색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새끼들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박범계 장관 어제 얘기했던 그 말 틀린 거 아니다. 근데 그걸 왜 한동훈이한테 그러냐고, 씨발, 경찰이 한 거를. 이 미친 새끼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멍청한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 아유, 불쌍한 새끼들. 너희들한테는 이제 영감도 없어,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감옥 가, 이 씨발놈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불쌍한 새끼들. 아, 그리고 이상민이 계속 발언을 하죠. 경찰의 확대에 부하내동하다. 국가기관 흔들리는 거다.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하내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든가 경찰 장악만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이 흔들리는 거다. 일선 경찰들은 워낙 바빠서 경찰국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세상급 정도면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잘 설득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더 심각한 거고 모르고 있으면 자격이 없는 거다. 경찰국 신설이 오히려 부재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발언 이게 진짜 무식하다는 방증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하잖아요. 일선 경찰들은 워낙 바빠서 경찰국에 잘 모를 수도 이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잘 모른다. 그걸 언론이 교묘하게 정치권과 언론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곳을 끌고 가고 있다. 토끼형이 했던 유세 때 했던 말하고 딱 맥이 닿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수장급 정도면 다 아는데 내용을 다 아는데 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부안에 저기 선동해가지고 부안에 동하냐? 이거 정확하게 이 빨갱이들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 이상민 장관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 저번에 그때 초창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다. 너희들 빨갱이 새끼들이야 임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뭐 논평을 해도 논평을 해야 되는데 씨발 저 또한 맨날 조중동 기사 갖고 와가지고 사설 기사 칼럼 갖고 와가지고 씨발 그게 씨발 보수 우파라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 권성동이도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 총을 쥔 공권력이다. 어떤 집단에도 용납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철수도 나서서 막 떠들어주면 안철수 인기 높아지지. 아, 자격이 좀 있네. 대표 씨발. 아휴, 근데 지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김경수 사면시키주면 안 된다고. 아이고 병신아.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뭐 안빠들은 또 막 우리 안철수 언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라나. 아유 씨발 진짜 한심해서. 하기사 씨발 홍준표 보고도 아직도 물고 빠는 기자가 물으면 씨발 그거는 그거 가서 알아봐라. 그거 가서 알아봐라. 그거 가서 알아봐라. 야 진짜 씨발 어떻게 아니 진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를 잠깐 빨았는데 5년 전에 대선 끝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접었다고. 왜냐 하는 짓이 진짜 개쓰레기였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은 인지부조화에 빠진다고요. 인지부조화가 상반되는 논리가 한꺼번에 머리에 딱 박힐 때, 머릿속에서 딱 충돌할 때, 그 상태가 인지부조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개새끼야.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논리죠.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개새끼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이가 개새끼인데, 내 머릿속에 이재명이 개새끼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선택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되죠. 계속 지지할 건지, 철회를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사람은 오래 못 견딥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저는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 인지부조화 상태를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똘은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재명에게 어떤 보관이 있을 거다, 생각이 있을 거다. 저렇게 개새끼 짓을 하는 거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뭐라고 하죠? 와신 상담을 하는 기간이다. 와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는 거다. 엎드린 거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지지를 하게 되죠. 이러는 순간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못 빠져나옵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종교라는 게 어차피 사교가 목적입니다. 사교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혼자서 나라는 인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든다고 해도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겠죠.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고. 한 명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최대로 맺을 수 있는 인연이 250명이 한계라는 얘기예요. 250명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다단계죠. 그러면 또 이 개개인이 또 250명씩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가 생기고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가 하는데. 아무튼, 저는 왜 이게 처리가 되냐면, 이게 개새끼잖아. 근데 이런 개새끼를 내가 계속 지지한다면, 나는 개새끼보다 못한 새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새끼한테 미안하다. 씨발. 이거 개새끼가 아니지, 이거. 이거 쓰레기지. 이런 쓰레기를 내가 계속 지지한다는 거는 내가 이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철회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건 뭡니까? 똑같은 심리죠. 아니,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래 지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녹취록이 나오고 성상납을, 제가 말씀드린 성상납이 만약에 그걸 일단 이 논의를 하더라도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쓰레기구나. 이재명이보다 더 쓰레기구나가 이 판단이 안 서나?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녹취록에서 나온 그 룸살롱 하는 깡패 새끼한테 그렇게 예하면서 비굴하게, 비열하게, 비루하게, 천하디천한 목소리로 그 매달리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이 인지부조화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을 저와는 반대로 선택을 한 거죠.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그게 원래부터 쓰레기였어. 원래부터 씨발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는 원래부터 쓰레기였어. 씨발아. 그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상식이 있고 자기가 진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이라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온갖 쓰레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고 빨고 아유 진짜 씨. 이들이 왜 병신이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느냐면 딱 이 말이 이 말. 경찰국 신설이 구태타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동아일보도 방걸음 물러서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민이 이 말을 한 거는 좀 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얘가 구데타를 입에 올리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언론도 왜 더 이상 경찰을 이전처럼 응원을 못 해주냐면 이것 때문이라니까. 이거는 약간 과한 발언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에요. 이거는. 왜냐? 아니 자기 위에 누구 있습니까? 경찰청장 후보자 그리고 행안장관 대통령이잖아.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물론 뭐 귀에 제한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장관이 지금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장관이 구태타를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구태타를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선거로 당선돼가지고 지금 취임한 지 2달 된 대통령 보고 구태타를 일으켰대. 최소한 머리가 좀 돌아가면 이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 당연히 이상민은 써도 돼. 상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씨발 근데 말이 좀 과하네. 이렇게 욕은 좀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총경 따위가 이상민이 보고 구태타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토끼 형 보고 구태타를 일으켰대. 이거는 언론도 방어를 못 해줍니다. 양비로는 좀 계속 펼칠 수 있지만 경찰 편을 절대 못 들어줘요. 얘가 이 장관하고 저기 대통령 보고 구태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동아일보도 조금씩 발을 빼려고 빼는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일 한번 사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아니 서장 따위가 그 위에 자기 직속 상관한테 구태타를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존나 머리 나쁘다니까. 언론도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언론을 지금 적으로 돌리는 이 발언이에요. 이거는
이제 존나 대가리 나쁜 거지. 존나 대가리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냥 해비었어. 그러니까 대가리가 나쁘니까, 씨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힘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지금 막 지금 저 씹으리는 거예요, 진짜. 앞뒤 없이 그냥. 존나 무식한 새끼들. 존나 무식한 새끼들. 그리고 이제 그래.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얘들도 사생길단으로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느낀 거지. 아, 씨발 경찰대를 아예 다 완벽하게 진짜 도륙 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생결단이긴 한데 그럴수록 자기들도 자기들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어리기 때문에 은행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아, 그 자기들이 만약에 좀 뭐라도 힘이라도 발휘하고 싶으면 아, 어차피 그래 저기 그 민주당이 이제 애초에 자기들 아예 자기들 편이니까 내두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 그럼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민이는 막 해도 돼 그냥 부대타 담보다 막 해도 돼. 왜냐 자기는 상관이기 때문에. 아니 씨발로 내가 상관인데 직속 상관인데 내 말을 안 듣네 이 개새끼들. 부대타네 씨발놈들 해도 돼. 그런데 아니 이제 밑에 부하가 상관 보고 에이 씨발 네가 구태타 하고 있잖아 씨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언론도 못 도와주지. 안 된다니까. 이 존나 무식한 새끼들. 아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씨발 도둑나지 도둑나. 멍청한 새끼들. 아 빨갱이 새끼들이야 뭐 아무 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주니까 그냥 뭐 한글레니 뭐 개마인이 뭐 이런 것들이야 냅두고요. 걔들은 어차피 걔들도 어차피 실력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안 돼. 조중동이 어쨌든 최고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조중동을 지금 이 자기들 편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중동이 끝까지 자기 편 들어줘야 그래도 뭔가 희망을 볼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자기들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조중동을 갖다가 최소한 자기 편으로는 못 만드는 이런 짓거리 이런 발언들이죠. 발언들 무식한 새끼들. 아무튼 게임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끝나게 돼 있어. 무식한 새끼들. 그리고 아침에 보세요. 윤통이 우리 토끼 형이 또 얘기했잖아. 국가기강문란이다. 국기문란이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기문란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국기문란이라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금 6월 달에 6월 23일이었죠. 그때 치안정감 인사 때였습니까? 그때 한번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토끼 형 말하는 걸 정확하게 봐야 한다니까.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두 번 했다는 얘기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옷 벗겨가지고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유삼영이 그 새끼가 뭐 또 인터뷰하면서 막 그 뭐 국회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빨갱이들하고 딱 밀착대가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머리도 저도 나쁜 게 토끼 형이 씨발 지금 국기문란이라고 두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딱 얘기하잖아요.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내가 최고 책임자야. 이랬는데 그다 대놔놓고 유삼영이가 구태타라고 했어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보고 구태타래 구태타. 아, 참. 이거 뭐 똑같은 얘기죠. 치안감 인사분복 사태에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피바람이 불 겁니다. 피바람이. 그 몫은 다 윤희근이 경찰대 출신 윤희근이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윤희근이도 발 뺄 수는 없습니다. 발 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쥐도 옷 벗고 불명예 퇴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거 모두 다 포기해야 돼. 발을 담궜기 때문에 윤희근이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쥐어진 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휘둘러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토끼 형이 이렇게 앉혀놓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토끼 형이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런 걸 보고서도 아직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토끼 형을 만만하게 보고 이 개촉 같은 새끼들이 씨발 그럴 필요 없이 다 뒤질 거야 이 병신들아. 이런 걸 보고서도 지금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감이 안 오지. 한심한 새끼들. 점점 느끼게 될 거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지금 TV조선 뉴스 그러니까 조선을 보고 TV조선은 지금 좀 눈치를 까고 씨발 안 되겠다 이제 엎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나 봐요. 지금 문재인 때 경찰이 하명수사 불법적인 하명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주고 있네요. 윤지호 사건, 그다음에 저기 당국대입니까 건국대입니까 그 대자보 사건, 조국 수사 비판 민주당 보고서 배포. 야, 씨, 이게 아무래도 그래. TV조선하고 조선일보는 아무래도 씨, 안 되겠다. 좀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좀 판단을 좀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과거 정권에서의 그 경찰이 얼마나 지지분했는지. 일단은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은 이제 뭐 일단 뭐 우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다 이제 통과됐습니다. 갈라치기 맞아. 우리 토끼 형이 가장 잘하는 게 갈라치기인데 이때까지 모든 걸 다 갈라치기 하고 있다니까. 너희들 다 뒤져서 이 새끼들아. 정말 지금 벌써 방송한 지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단 넘어가기로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봐봐. 불쌍한 놈. 참 진짜 눈치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불쌍한 새끼. 그리고 이제 이건 저녁 늦게 나온 겁니다. 그 오후에 저기 우리 토끼 형 만나가지고 업무 보고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했죠. 이 특징대는 당연히 경찰대죠. 경찰대 나왔다고 자동 7급 불공정의 시작이다.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다. 바로 경위를 말하는 거죠. 경위를. 바로 경위로 인간되지 않습니까?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거쳐서 7급으로 임명되는 건 문제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 7급이면 9급 순경에서 출발하는 사람과의 출발선은 달라지기에 그 출발선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돼야 하는 게 아닌가. 공약 사항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잖아요. 이 장관은 총경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8월 초순경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치는 대로 총경 승진 제청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경 승진 제청은 행안부 장관 업무다. 보세요.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 총경들 다 모가지 치고 그 밑에 경정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경정은 아마 요 경찰청장 후보자하고도 그렇고 뭔가 좀 주고받은 게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듯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이 저것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 다 승진시켜 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 좀 그런 정도의 미리학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싹 자르고 경정 쭉 올라가고 그리고 경감 중에서도 조용히 있는 놈들은 이제 이 자리 다 차지하겠죠. 나대는 새끼들도 다 자르고 그럼 또 순차적으로 다 올라갈 거니까. 아니 막말로 그래 이런 새끼들 뭐 잘라가지고 뭐 한 2, 3천 명 자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4만 명에서 뭐 2, 3천 명 자른다고 뭐 간에 뭐 기별이나 갑니까? 기껏해야 뭐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러면 그래 경찰대 출신이 한 3%라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말 안 듣는 경찰대생 출신들 다 자르고 나면 말 잘 듣는 출신들로 해가지고 쭉 꼬면 그 1% 정도가 뭐 그렇게 맞아지네요. 뭐 별로 문제될 것도 없네요. 불쌍한 새끼들. 아무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론이 경찰 편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든 이유가 그 새끼가 유삼영이가 쿠데타로 한 그 발언 때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라니까. 아니 총경 따위가 아니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 쿠데타를 하고 있대요. 쿠데타를 이게 치명적이라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편 들어주고 있는 언론을 돌려 세우는 거라니까. 최소한 얘들 편은 뭐 안 들어주는 쪽으로 다 돌려 세운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들 편을 든다? 그러니까 저 한글려나 뭐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데 조중동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언론사 아닙니까? 그래도 걔들은 좀 알거든. 권력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폭주해버리면 결국에는 토끼 형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이 새끼가 이렇게 폭주를 해버리니까 언론에서도 어이씨 안 되겠다 씨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